enjoyable talks on the Korea's emerging technologies and economy. BizTech Brunch. It begins now. 안녕하세요. KDI 김동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IT 칼럼니스트 이호은입니다. 요즘 굉장히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 우주 기술인데요. 말 그대로 항공과 우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또 여러 가지 기기들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우주에 대한 동경을 한 번씩 꿈꾸잖아요. 그렇죠. 우주선 타고 한 번씩 싹 날아가고 저 달에도 가고 싶고 플라이 투 더 문 막 이런 거. 항공 우주하면 예전에는 정부 주도의 산업이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제 오늘날에는 민간도 활발하게 참여를 하면서 그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 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건가요? 예, 국내 얘기부터 한번 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우주 분야의 기업체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우주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작년에 발표했어요. 이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3조 8천 9천억 가량이라고 하고요. 규모는 세계 시장에 비해서 조금 작지만 안에 지표들은 긍정적인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액도 늘어나고 있고 연구개발도 늘어나고 있고 좋은 인재들의 유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 세계 우주산업도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 들어보셨죠? 네, 그 재활용이 가능한 로켓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재활용 로켓 기업이긴 한데요. 이 스페이스X가 지난 1월에 143개의 소형 위성을 한꺼번에 이제 쏘아 올렸다고 합니다. 한 번에 가장 많은 소형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그런 기록을 세운 겁니다. 크루 드래건이라는 이런 유인 우주선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이 민간의 유인 어떤 우주선 시대를 열었다라고도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사에서도 이 민간 우주선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재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비용을 2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고 기술 수준도 과거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민간 기술에 나사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This is a place which develops solar-powered unmanned aerial vehicles. 공과적으로 무인 항공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위에 지금 있는 게 지금 태양열 패널이잖아요. 전지를 들고 있고요. Korea Aerospace University developed a solar-powered unmanned aerial vehicle. And it achieved a national record for the longest continuous flight at a low altitude. 이 날개가 태양광 무인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날개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태양 전지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 전지에서 이제 태양광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실제로는 2009년도부터 태양광 무인기를 이제 많이 개발을 해왔고, 그래서 한 10여 년 넘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을 했는데 이 기체는 2020년도에 개발이 된 3m급 태양광 무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날개의 태양 전지에서 전기 에너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전기 에너지 중에 일부가 이 태양광 추진하기 위한 모터의 프로펠러를 돌려주게 되고 일부는 요 안쪽에 있는 이제 배터리 쪽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장한 에너지는 만약에 태양이 없었을 때, 예를 들어서 밤에 저희들 비행을 해야 되면 이제 파워가 필요한데 그때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기 채공이 이제 가능한 무인기가 이제 태양광 무인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저 비행기가 아마 국내에서 적어도 무인 항공기 중에서 가장 오래 채공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항공기일 겁니다. 낮과 밤 할 거 없이 계속 날아다닐 수 있겠네요. 지금 일단 30시간 넘게 지금 운행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태양광 무인 항공기가 처음으로 주목되기 시작한 것은 구름이 없고 바람이 적은 성층권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한히 장기 채공을 하면서 위성이 할 수 있는 이제 임무들을 대체하는 게 이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의 이제 태양광 무인 항공기를 개발을 해서 비행을 하면서 위성이 하던 역할, 그러니까 감시, 정찰, 기상, 통신 등 여러 다양한 과학적 임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대체하는 것이 태양광 무인 항공기의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소형의 태양광 무인 항공기를 이제 개발하는 게 목표고,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이 무인 항공기를 상용화해서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국내에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해양 감시, 뭐 공간 정보, 그다음에 산불 감시, 생태 감시 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임무들을 하는 게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엄청 효율적인 수단이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진짜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굉장히 우리나라도 무인 항공기 분야에서는 다양하네요. 적어도 고고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렇게 오랜 기간 날 수 있는지는 몰랐었어요. 예, 아니 이 정도만 움직여도 실제로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면은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좀 굉장히 좀 다양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빨리 좀 잘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태양광 무인 항공기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쓰임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 한국항공대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바탕으로 연구활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는 그냥 이 태양광을 이용한 무인 항공이다라고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지상과 어떻게 이제 동시를 하는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일단 항공기 기술들,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술들, 그다음에 이거 여러 가지 4차 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술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간 4차 산업에 있어서 좀 이 총집약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무인 항공기 기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무인 항공기 그리고 이 드론의 활용이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This is a solar-powered unmanned aerial vehicle that was developed by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and it can fly in the stratosphere at an altitude of 18 kilometers. 이건 더 높은 고도에서 나는 그러한 무인체겠죠? 고고도 태양열, 자가발전, 자율비행이군요. 이게 해외에서도 요즘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는 그런 비행기거든요. It is the world's third vehicle to enter the stratosphere altitude. And it can provide a long endurance flight at high altitudes. 야, 드론 하면 또 농업이죠. 굉장히 그렇죠. 많은 농약 같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뿌릴 수 있고 굉장히 저렴하게 뿌릴 수 있다 보니까 이 드론 산업이 그렇죠. 농업에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Drones for the prevention of forest destruction have been developed. It can carry the chemicals and spread them while flying over the forest. Also, it has been introduced to the districts which need preventive measures. 소방용 드론은 이렇게 재난 현장이나 진압, 측정 같은 것들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저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거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드론이거든요. Firefighting drones can be used for different areas, including the scenes of disaster and for the management of harbour facilities. 그럼에도 이 소방관의 안전을 대신할 수 있다면 굉장히 가치가 높은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소방관만이 할 수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도 드론을 갈 수가 있으니까요. The drones can even deliver medicines to underdeveloped and isolated regions. 이거는 최근에 작년에 저희들 제주도 바깥에 있는 섬에다가 마스크 같은 거 배달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많이 쓰였잖아요. And drones are expected to achieve further growth by increasing convenience in people's daily lives.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드론한테도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드론 고속도로라면 하늘 위의 고속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실제로 뭐 나사나 이런 이제 항공 이쪽 관련된 그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땅이 아닌 하늘의 고속도로라 이 하늘 길이 열린다라는 표현이 이제 진짜로 실현이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제 하늘에도 보이지 않는 길이 쫙 깔리는 셈인데요. 그 우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주정거장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ISS라고 부르는 국제 우주정거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앞으로 잘만 되면은 국제 우주정거장까지 가는 뭔가 이 특급 고속도로 이런 것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항공 우주 산업 전망은 어떤가요?
시장 규모를 먼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전 세계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3,500달러인데 빈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1% 정도인 약 36억 달러에 불과한데요. 그래도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최근에 한미 미사일 협정으로 이 고체 연료를 이용한 민간의 위성 발사가 가능해지면서 민간의 연구개발 그리고 투자 움직임들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최근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도 항공우주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아무래도 선도적인 기업들이 우주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주도의 항공우주 개발이 이제는 민간으로 옮겨오는 시점인 만큼 이 신시장 개척의 기회의 장으로도 쓰일 수 있어서 굉장히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절대로 기술 개발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새로운 기술과 경제 트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